임상국의 소설 동행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신연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여기서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곰처럼을 적개감 내지는 경계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봐야죠. 을신연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이죠. 이게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억구의 내면 심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해요? 사내죠? 큰 키의 사내는이잖아요. 자, 결국 뭐야?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 대해서 뭐해?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내적 갈등이죠. 노영,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가 깔려있는 듯 싶었다. 어떤 결심을 했나? 뜬금? 그렇죠. 체포할 것인지 놓아주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바지가랑이를 대각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움켜쥔 계속 이 무엇이 무엇인지 뭐야 이거 도대체 계속 나와요. 그죠? 권총이라고 우리는 볼 것 같아. 형사니까 경계심이에요.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리며 큰 키의 사내의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의 앞에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게 고개를 위로 향했다. 내적 갈등이죠.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버린 채 이러한 생각을 하는 표정 위에 무엇이 눈이 회상의 매개체예요. 자,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생물선생 내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여기서 말하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규범, 사회적 굴레, 약속, 규칙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 담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요. 언제든지 넘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했어요? 담을 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내는 어릴 때부터 되게 어땠어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었어요. 새끼 토끼나 좀 어감만 다를 뿐이죠. 를 구하기 위해서는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 내지는 도덕적인 양심과 그 다음 이 사회적인 규범 이 사이에서 규범만을 지키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라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합리화죠. 하지만 결국 뭡니까? 무서웠던 거죠. 솔직히 말한다면 난 담만 돌며 생각했다. 갑자기 생물선생의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나 사편수에 웅크리고 앉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히 나쁜 짓이라고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진짜. 아니, 자기 합리화예요. 하지만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가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야. 이게 어찌 보면 사내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평생 담겨있는 뭐예요? 트라우마,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도덕적 규범이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그런 부끄러움과 자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는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셔?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내적 갈등은 계속 고민 중 ing.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여기서 말한 눈무더기는 산의 강박관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눈무더기가 절정이나 위기에 있는 눈무더기는 억구의 강박관념, 결말에 나오는 눈무더기는 산의 강박관념, 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쓰고 있다는 거.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나뭇가지는 그렇다면 결국 뭐 누구겠어요? 사내가 되겠죠. 큰 키의 사내.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결국 사내의 강박관념을 상징하는 눈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져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담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과 토끼를 구해야 한다는 내면적 다짐 사이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 다음에 결국 그 강박관념을 털어내는 사내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 할 실입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어? 별 양반도. 자, 그럼 갑니다. 자, 얼어붙어 주구나. 무덤 옆에서 주구나. 엎어치나 매치나. 뭐 똑같지 뭐. 암튼 간에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불룩한 무엇인가가. 그래서 사내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이옵들이 소주병에 노란 덮개예요. 그것은 사내인 나 내지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였어요? 아버지 산소에 드릴 제주, 술이었다는 거죠.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빛, 뭐예요? 담을 넘자. 담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회적 규범을 벗어버리는 거죠. 억구를 놓아주는 거죠. 노영, 잠깐. 억구가 바지가랭이를 대각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다시 얘기해요.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무언가를 또 줬대요. 오버주머니에서 그 총 아니었나?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 피를 피웠으니까 꼭 18개 담배군요. 눈이 많이 내왔으니 올해는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렇죠. 담배 한 갑에 20개 들었어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담배는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워야 합니다. 뭔 소리야? 담배를 1개씩만 피운다는 거 그러면 18일 동안 피우란 얘기예요. 그죠? 18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죽겠다는 생각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겠죠. 결국 이 담배를 통해서 사내는 억구가 죽기를 바래, 살기를 바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담을 넘어서 인간의 내지는 생명을 구했다는 뭐예요?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만족감이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발표가 되겠어요.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든 채 멍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장기침을 몇 번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억구의 울음 같은 외침이 뒤따라 나왔다.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1개씩 피우라고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고 자 여기서 피우라고요. 쉼표는요. 이 쉼표를 사용해서 사내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 웃음은요. 결국 사내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눈 덮인 산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던 것이었다. 관용과 포용이의 어떤 따뜻함이라는 정서적인 여운을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내가 넘었어야 하는,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넘는 트라우마 내지는 강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던 담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거예요. 담은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의미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담 뭐라고요? 도덕적 규범, 사회적 굴레, 관념적 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새끼 토끼 자꾸 헷갈리네, 그죠? 새끼 토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담을 넘는다는 것은 억구를 이해하고 놓아준다는 것, 즉 생명을 구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과거에 이랬던 사내가 어떻습니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생물선생의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강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억구를 놓아줌으로써 어린 시절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여로형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여로형 소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인간애를 통한 치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로형 구조와 갈등 과정을 접목시켜서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요. 자, 이 여로형 구조라고 했는데 억구와 큰 키의 사내는 기본적으로 구둠치 고개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오르는 과정에서 꼭대기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러다가 이제는 고개를 내려오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또 고개를 내려오면서 억구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고백하고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의 강박관념을 털어버리고 억구를 놓아줍니다. 따라서 이 구둠치 고개는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는 공간이자 정신적 성숙을 넘어야 하는 시련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서사적 구조를 볼게요. 요게 구둠치 고개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억구와 사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단 부분이죠. 그러다가 사내가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전개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억구가 자신의 인생사, 그 다음에 득수와 득칠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기 신의 아버지가 득칠이에 의해서 죽은 얘기, 한국전쟁 얘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자기 얘기를 이야기하는 긴장감을 조금씩 준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는 억구의 인생사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강박관념으로 지금까지 일종의 트라우마로 유지되다가 지금 득칠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억구의 고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줘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억구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내는 담을 넘어서 했어. 억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걸 떠올려요. 즉 무슨 소리냐. 사내 역시 어린 시절에 담을 넘지 못했던 사실이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트라우마였다는 거죠. 그러다 그것이 이젠 나는 담을 넘을 거야 라는 형태로 억구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담을 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을 쪼갭시다. 쪼개면은 두 인물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개는 단순히 갈등의 고조와 해결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물과 인물의 어떤 대비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 상징적 소재.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눈은요, 고단한 인생 역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포용과 관용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장면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면의 앞뒤 맥락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의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 무더위가 쫘르르 쏟아져 내렸다. 거푸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연약한 나뭇가지가 깨꼬닥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연약한 나뭇가지에게 눈은 무게죠. 지탱하기 어려운 무게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강박관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버티기 힘든 상태죠. 양심의 가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야지 그냥 외우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럼 다른 장면을 볼게요.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순화시키는 이에요. 무엇이? 눈이 어디에? 세상에 모든 것을 덮어요. 그리고 순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과 관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소재 볼게요. 소주병이에요. 자, 소주병은요, 사내가 억구를 경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내가 억구를 놓아주는 계기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같은 소재인데 장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는 건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죠. 왜? 자,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볼록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 흉기 아냐? 저거 망치 아냐? 햄머 아냐? 칼 아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이웃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에서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 정체가 뭐예요? 소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소주병으로 날 때릴 거야? 아니죠. 아버지 무덤에서 제주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야지 라고 어떤 결의의 빚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억구를 놓아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합니다. 다음은 뭐예요? 사회적 규범, 굴레, 관념의 틀, 즉 어떤 사회적 도덕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룰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넘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넘지 못했고 현재 와서는 넘기로 마음을 먹죠. 즉 억구를 놓아주는 거죠. 즉 도덕적 양심과 도덕적 규범, 양심과 규범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소재보다는 담을 넘느냐, 담을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사내가 억구에게 보이는 인간애, 즉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비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 사내의 얼굴엔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사내는 아버지 묘소에서 자살하려는 억구에게 하루에 하나씩 피우면서 살아가라고 하죠. 인간 애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난 잘했어 라는 생각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그렇죠. 엷은 미소에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로 휴머니즘을 통한 갈등 극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루에 한 개비씩 피우라고요? 한 개씩 피우라고요? 하고 웃는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 자살이 욕망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상국의 동행 결말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